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지역 기업의 스튜디오 아일의 박지호 실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지역 기업 대표로 발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위한 필요 정책, 만화 웹툰 기업의 준비와 필요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아일에는 대전 지역의 만화 콘텐츠 전문 제작 기업으로 지역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까지 전국 단위의 만화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제 가장 큰 특징 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건대학교 웹툰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대전만화연합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협력 기업이 있는데요. 대원 CI, 형설아이, 아이나무튼 등 유명한 출판사 또 웹툰 플랫폼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어린이 만화 콘텐츠 제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10명 넘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는데요. 어린이 웹툰, 어린이 만화 콘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카카오 페이지에 장르물 웹툰 연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넣어놨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내부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내부 작가팀, 그 다음에 이제 기획팀, 그 다음에 PD, 총괄 PD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작가와도 많은 연계를 통해서 작품 활동, 컨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외부 소속 계약 작가와 또 협력사, 그리고 또 저희가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님의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하다가 작가들을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또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쿠프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 회사와 웹툰 연재를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본인들이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독립을 했고요. 또 이제 사업체를 차린 거는 아니지만 또 이제 작가가 또 독립을 해가지고 개인 작품을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가 경험했고 겪어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지역 기업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5년차 기업인데 한 4년 차까지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소수의 직원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만화 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5년 차에 들어서면서 저희 자체 콘텐츠도 개발을 하게 됐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지역에서 이제 좀 성장하는 제일 큰 부분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금이 큰 회사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뭐 대표적으로 대전진흥원이라든지 뭐 또 나아가서는 뭐 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와 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단발성으로 지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받는 계기로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좀 역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 지원금에서 수익을 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그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저희만의 이제 고유 IP를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 회사 자금 사정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렇게 고생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자리 잡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에서 웹툰 기업으로서 그 만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데 뭐 장점 단점이라고 이제 구분은 해놓기는 했는데요. 장점보다는 아무래도 단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뭐 대표적인 업체라고 기업이라고 하고 또 만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뭐 유일한 기업이라고 해도 전국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대신 콘텐츠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이랑 비교해서도 자신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프라라든지 또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작가 발굴의 기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뭐 현실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 웹툰이라는 부분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지만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바로 기업으로 만화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힘이 들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케이스보다는 이제 작가가 자기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 작품이 인기를 끌어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기업으로서 좀 이제 필요한 부분들 지원받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게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이제 필요 정책이라고 해서 한 6가지 정도 나열은 해놨는데 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된 제일 큰 부분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됐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해 지원 사업을 하나 이상은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건 이제 대전진흥원을 통해서였긴 한데요. 그 만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좀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나 콘텐츠 종류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정책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든 기업을 단일화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제작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만화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기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이제 한 반년 정도의 지원 사업을
지원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어떤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 또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원하는 이제 그 금액을 떠나서 어떤 항목들이 조금 더 그 만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를 아는 분들이 고민을 해서 그 지원 사업을 좀 구성을 했으면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노하우가 생긴 거는 지원 사업이 언제쯤 시작한다라는 걸 알고 거의 한 반년 전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 시장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그 한 30% 정도의 컨텐츠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서 제안을 하고,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기는 했는데요. 처음 이제 지원 사업에 제안하는 기업들,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고가 올라오면서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 짧고요. 한 달 미만이고, 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면서 어떤 그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완성도나 분량을 요구하고 또 결과물을 요구하고 또 시장에 또 이제 그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만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 인건비라고 보셔도 되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거에 어떤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제안하는 좀 어떤 문제점이 생겼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신규 인력 채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산점으로 주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는 어떤 좀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역 기업으로서 스타트를 하기에는 지원 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하마탱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할게요. 저는 1부, 2부 정도로 순서를 좀 준비를 했고요. 1부는 주황색 글 외가 1부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가들이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고 좀 화가 나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좀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산업 자체가 너무 지금 고도화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작가들끼리의 경쟁도 있고 작품들끼리의 어떤 경쟁도 있지만 지금 산업과 자본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산업계나 학계나 어떤 그 관공서와의 관계 안에서의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많기에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 건강 요소는 뭐 더할 나위가 없이 다들 공감하시고 계실 거고 주 5일제, 주 6일제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어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도한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단 제작, 소비, 활용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작 구조가 많이 급변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일생활의 균형을 좀 많이 못 맞추고 있는 주 7일 내내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주일당 작업해야 되는 어떤 분량이나 퀄리티 자체도 지금 1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작가와의 관계와의 갈등들은 대체로 업계와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어떤 공정한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이 많고 학계에서는 또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과 또 이론이나 학술 비평과 이 창작 사이의 어떤 간극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들이 많고요. 기관에서는 뭐 많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낯설음이라든가 그 관계 프로세스의 좀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많고 독자들과는 이게 좀 말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독자라고 다 통칭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특정 어떤 요구들 시대에 따른 요구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또 들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작가로서 자존심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고집을 피워야 될 때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입장 관계라든가 정리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은 마찬가지고요. 뭐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도 다행일 정도로 너무 어떤 시간들이라든가 체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가 사이에서도 약간 서로 간에 소외되는 부분이라든가 타자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월 얼마나 번다라든가 평균이 얼마라든가 이런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도 있지만 그 상단과 하단 사이의 어떤 그 간극, 그 평균치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비교라든가 작가들끼리의 서열화라든가 직업별로, 어떤 지역별로, 성별별로 혹은 어떤 맡고 있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의 어떤 자기 업무별로 조금씩들은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또 개인적으로 저도 작가들 상대로 특강을 하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캡처해서 나중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역에서 웹툰센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생활 편의 이런 어떤 편의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역 교류 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단 심사 같은 거 해보니까 작가들이 가장 바라는 게 가장 작가 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 그다음에 작업 분위기 조성하고 작품을 서로 피드백받고 고민 상담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이루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임대료나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활용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지원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게 되어도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없다면 다들 입주를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센터라든가 이런 관공서에서 이런 행정의 힘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2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관공서 학계 기관들 어떤 기업들에게 그리고 작가들에게도 조금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어떤 간섭이 없는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약간 좀 탄력적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작 활성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고도 예를 들면은 작가들 원고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 어떤 클라우딩 서비스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세세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하고 발주해서 작가들이 그거를 브랜드툰 외주 작업으로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기 본업인 창작 휴지기를 가지고 있을 때 잠깐에 몇 년간 쉬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차기작 준비를 위해서 어떤 충전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는 업무들로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대행해주고 행정적인 지원, 하다못해 기업에 어떤 공문이라도 날려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계에서는 지역 작가들을 좀 발굴하고 지역에 일단 많이 내려오시고 내려온단 말도 좀 이상한데 지역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소통하고 자주 관리하고 이런 면에서 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특화 콘텐츠라든가 스토리텔링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기획하고 좀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사업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좀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강의나 학술, 논문, 연구, 비평이 약간 그 아카데미 중심으로 어떤 자체적인 이너서클 안에서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대중화되는 면에서 옛날에는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비평문이 뭐 시내 20이라든가 이런 리뷰를 꼭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웹툰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리뷰를 읽는 재미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아카데미나 이런 학술계에서 조금 많이 생성을 못하고 있진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학과 자체 지역 친화적인 노력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타 지역 작가를 초빙해서 어떤 강의에 조금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학의 현안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조금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법 유통 문제라든가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지금 검열 심의라든가 이런 현안이 있었을 때 조금 작가들이 말하기가 무서운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축구 선수라면 옆에서 감독이나 코치인 여러분들이 약간 한마디 거들어주면 저희가 좀 겁이 덜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글쎄요, 저도 작가라서 그런지 그냥 자기 하던 그 마감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 좀 제발 좀 운동 좀 하고, 심신의 건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으면 지금 너무 관호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가협회 단체를 많이들 요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주시면 되겠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선후배 중에서도 후배나 지망생 위주로 약간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서로 좀 알다시피 작가 중심주의가 좀 강해요. 사실은 약간 배타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학계 관공서 어떤 산업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라든가 좀 공포 혹은 약간 이질감 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같은 판에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안에서 좀 공생관계를 구축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열린 마인드, 작가 외에 작가도 연재하고 있는 현직 작가 외에 어떤 다른 작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금 열린 마인드 그리고 교류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상 자체는 높아진 건 맞죠. 그래서 물론 이제 최상단의 위상이 높아진 거고 그 최하단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산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최상단만 얘기하고 그쪽만 바라보고 그쪽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단 부분을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결국은 좀 롱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작가로서 위상이 높아진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지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우리 좀 알아주세요 이거에 그쳤다면 지금은 우리도 약간 후원한다든가 어디에 공익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죠. 이제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은 다음에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능 기부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민과의 만남을 많이 하신다든가 어떤 멘토멘티 관계를 지망생들과 좀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공정하게 제 돈 주고 웹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리뷰라든가 어떤 공유하는 이런 생태계에 좀 같이 어떤 플레이어로서 띄워주시면 좋겠고,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내기 때문에 각자 개성 있는 다른 목소리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실수나 실패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하나 발견되면 아예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려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서로 혐오와 어떤 용서가 없는 어떤 절대 노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서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실수도 용인해주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작가가 계속 작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독자도 계속 독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SNS 채널을 운영한다든가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을 어디선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에 좀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비판과 어떤 누구 끌어내리기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상생과 격려,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재현,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작품을 작가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또 거꾸로 작가들이 작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작가들이 원고 마감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또 산업계처럼 어떤 스튜디오를 꾸려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월급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도 많고, 때로는 어디 대학이라든가 웹툰 아카데미라든가 캠퍼스에서 강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독자 혹은 작가 지망생들에게 교육이나 피드백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각계의 지금 권위와 역할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원하고 협력하는 보조적 역할이라면
지금은 동반하고 상생하는 약간 주도적 역할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리스크를 같이 지셔야 된다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렸는데 리스크를 같이 진다 하면 제가 이제 작가로서 어떤 체력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작가의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이 만화판에서 저희들과 좀 같이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맞으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당신이 잘 안 되면 우리도 슬플 거다. 우리도 어떤 불이익을 좀 볼 거다라는 어떤 목소리? 사실은 뭐 가식적으로라도 그런 퍼포먼스를 각계각층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 작가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옛날과 다르게 방에서 만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 햇볕 보러 좀 여러분들 보러 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맞췄나요? 네, 감사합니다.